워렌 버핏은 원래 기술주를 잘 안 사는 투자자로 유명합니다. 난 기술은 잘 몰라서라면서 애플을 제외하면 수십 년 동안 은행, 보험, 코카콜라 같은 전통적인 비즈니스에만 집중해왔죠. 실제로 최근 3년 동안 버크셔 해서웨이는 주식을 더 많이 팔고 적게 사는 순매도 기조를 이어왔고, 그 결과 현금 미국 국채 보유액이 3,800억 달러를 넘는 사상 최대 수준까지 불어났습니다. 말 그대로 지금 시장이 비싸다라는 생각을 행동으로 보여준 셈이죠. 그런데 그 버핏이 바로 이 타이밍에 새로 선택한 회사가 있습니다. 바로 구글의 모 회사 알파벳입니다. 버크셔는 최근 몇 분기 동안 알파벳 지분 약 43억 달러 규모를 새로 사들이면서 알파벳이 버크셔 포트폴리오 미국 주식 비중 탑 10 안으로 올라왔습니다. 현금은 사상 최대, 주식은 계속 줄이던 와중에 유일하게 비중을 크게 늘린 종목이 AI 시대의 핵심 테크 기업 구글 알파벳이라는 겁니다. 대체 버핏은 알파벳에서 무엇을 본 걸까요? 사실 한국에서 구글 플랫폼을 아예 안 쓰는 사람을 찾는 게 더 어렵죠. 구글 검색, 유튜브, 크롬, 안드로이드, 구글맵, 우리 일상에 매일 끼어있는 인프라입니다. 알파벳의 핵심 사업인 구글 서비스는 바로 이 검색, 유튜브, 안드로이드, 맵, 크롬에서 나오는 광고와 구독 매출로만 2025년 3분기에 700억 달러가 넘는 매출을 올렸고, 이 부분이 알파벳 전체 이익의 대부분을 책임지는 캐시카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테슬라, 아마존처럼 미래에 크게 터질 만한 사업들만 한 바구니에 모아둔 영역이 하나 더 있습니다. 알파벳은 이걸 other bets라고 부릅니다. 예를 들어 웨이모는 구글의 테슬라 로보택시라고 보면 되고, 윙은 구글의 아마존 드론 배송, 헬스케어 생명과학 회사들은 구글이 오래 사는 법, 병 안 걸리는 법에 미리 투자하는 파트 정도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other bets는 연구 개발비만 치고 나가는 적자 사업입니다. 그래서 단지 실적만 보면 짐처럼 보이지만 다음 세대 먹거리에 미리 깃발을 꽂아두는 장기 베팅 같은 거죠. 사실 지금 시장에서 가장 주목받는 핵심 산업 두 개만 꼽으라면 대부분이 AI와 블록체인 기반 금융 인프라를 이야기합니다. 정보와 생산성의 패러다임을 바꾸는 AI, 다른 하나는 자산과 금융의 패러다임을 바꾸는 온체인 인프라. 이 두 가지 모두 결국 데이터와 네트워크, 인프라를 장악한 기업들이 가장 많은 몫을 가져가는 게임입니다. 여기서 자연스럽게 나오는 이름이 바로 구글의 AI, 제미나이입니다. 처음에는 챗GPT보다 못하다는 얘기도 있었지만 최근 버전들은 멀티모달, 그러니까 글, 이미지, 코드, 영상까지 한 번에 이해하는 능력에서 강점이 있다는 평가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구글의 진짜 강점은 모델 성능 숫자 그 자체를 넘어섭니다. 구글은 이미 검색 엔진, 유튜브, 크롬 안드로이드, 지메일, 문서 슬라이드, 시트 같은 워크스페이스, 이런 것들로 우리 생활 깊숙이 파고들어 있는 인프라를 다 깔아둔 상태입니다. 여기에 제미나이 같은 AI를 그냥 채팅봇으로 하나 더 붙인 게 아니라 검색 결과, 이메일, 문서 작성, 동영상 편집, 코딩, 심지어 쇼핑 결제 경험 전체에 자연스럽게 녹여 넣을 수 있는 위치에 서 있는 거죠. 예를 들어 검색창에 질문을 치면 AI가 요약, 비교, 추천까지 해주고 그 화면에서 바로 상품 주문, 예약, 결제까지 이어지는 시대. 구글은 이미 검색과 유튜브를 통해 사람들이 뭘 찾고, 뭘 보고, 뭘 사는지에 대한 방대한 데이터를 쌓아왔습니다. 이 말은 곧 AI를 실제 돈이 되는 비즈니스로 연결시키기에는 구글만큼 좋은 출발점에 서 있는 회사가 거의 없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여기에 한 가지 축을 더해보면 앞으로의 토큰화, 온체인 금융 인프라에서도 구글은 꽤 흥미로운 위치에 있습니다. 전 세계를 촘촘히 커버하는 구글맵 위치 데이터, 인터넷의 거의 모든 영역을 훑는 검색 크롤링 데이터, 안드로이드 크롬을 통해 쌓인 사용자 행동 데이터, 이런 것들은 토큰화된 부동산 인프라 분류, 온체인 결제 정상 같은 새로운 금융 인프라를 설계할 때 현실 세계와 디지털 자산을 연결하는 브릿지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이미 구글 클라우드는 주요 거래소, 블록체인 프로젝트들과 파트너십을 맺고 노드 운영, 데이터 분석, 인프라 제공 쪽에 깊게 들어와 있고, 앞으로 토큰화 시대의 백엔드 인프라에서 아마존 웹 서비스 애저와 경쟁하는 플레이어가 될 수 있다는 기대도 나옵니다. 정리하면 AI와 온체인 금융 인프라라는
두 축의 핵심 인프라를 동시에 깔아갈 수 있는 회사 중 하나가 바로 알파벳이라는 거죠. 흥미로운 건 이런 스토리를 가지고 있음에도 알파벳의 주가는 다른 빅테크에 비해 상대적으로 덜 올라와 있다는 점입니다. 실제로 숫자를 한번 볼까요? 2025년 11월 기준 최근 1년 수익률을 보면 알파벳은 약 58%, 엔비디아는 30% 안팎, 마이크로소프트는 20%대, 최근 1년 수익률은 높은 편이죠. 그런데 밸류에이션을 보면 알파벳의 PER은 20배 초중반인 반면 마이크로소프트는 30배 후반, 엔비디아는 50배 중반, 최근 이슈들로 조정을 크게 받으면서 하락한 메타와 비슷합니다. 정리하면 최근 1년 성적은 알파벳이 더 좋은데 가격은 오히려 다른 빅테크보다 덜 프리미엄을 받고 있는 자리라는 거죠. 엄청 싸다고 말하긴 어렵지만 그래도 다른 빅테크 대비 조금 더 합리적인 가격에 거래되는 현금 창출 AI 인프라 기업이라는 겁니다. 여기에 검색 유튜브라는 탄탄한 캐시카우, 빠르게 성장하는 구글 클라우드, 제미나이를 중심으로 한 AI 스택, 웨이모, 헬스케어 드론 같은 옵션들까지 감안하면 버핏이 보기에도 알파벳은 AI 시대에 공격적으로 투자하면서도 아직은 다른 빅테크보다 눌려있는 종목으로 보였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해야 할 건 그는 여전히 사상 최대 수준의 현금을 쌓아두고 많은 종목 비중을 줄이고 기회가 올 때까지 기다리자라는 메시지를 행동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 버핏이 바로 이 타이밍에 새로 그리고 크게 들어간 종목이 알파벳입니다. 버핏이 좋아하는 애플이 딱 그런 케이스였죠. 애플을 단순한 기술주가 아니라 전 세계 사람들이 매일 쓰는 생활 인프라이자 강력한 생태계를 가진 브랜드로 봤었던 것처럼 알파벳도 검색, 유튜브, 안드로이드, 크롬 위에 광고, 구독, 클라우드, AI가 겹겹이 쌓인 플랫폼 플러스 생태계 비즈니스라고 판단한 겁니다. 결국 질문은 이겁니다. AI와 온체인 인프라 시대로 가는 길목에서 알파벳이 쥐고 있는 검색, 유튜브, 클라우드, 지도 데이터 인프라가 앞으로 이 미래에 어떤 의미가 될 것인가? 그리고 10년 뒤에 돌아봤을 때 또 한번 역시 버핏 말이 맞았다 라고 말하게 될지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